자, 외상 매출금을 팔았다. 회수했다. 그러면은 12월 31일가 결산을 받았다. 12월 31일 얼마냐 보고하라. 이래 되면 계정 계산하는 거죠. 보고하면 얼마? 3,000원, 2,500 남았다. 차기월 2,500. 이게 이용자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계정 계산한 잔액이고 보고서에 가는 거죠. 어디 잔액입니까? 차변 잔액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진실된 잔액이냐 하는 거죠. 이게 가마조사해 보니까 매출했는데 어떤 거기에 그 아래는 거기에 거래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거래처는 저거 가다가 나중에 어디 뭐 도산할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매출금 중에. 그래 이거 따지고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진실된 가치죠. 이거는 장부상으로 팔았는 금액에 회수된 거 회수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진실된 가치가 아니다. 장부상으로 계정 계산한 적이 차기울이고 이용자에 보고가 되고 이거는 실제 가치단 말입니다. 이용자에게 회계 담당자 전달해야 될 건 이게 전달해야 되니 이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위 보고가 되는 거죠. 회계 진실된 가치를 보호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실된 가치가 회계 처리돼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진실된 가치 장부가치 그대로 하면은 재무상태 변동표는 외상 매출금이 다른 현금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외상 매출금은 얼마로 보고되느냐 하면 2,500까지.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이 이게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500 보고했으면 당기 순이익이 커지죠. 이게 대변 차변이 일치돼야 되니까. 여기 만약에 2,000원 온다 할 것 같으면 당기 순이익이 500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실된 가치가 아까 이게 보고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2,000으로 보고되려면 차기월이 2,500이 아니라 2,000 가야 됩니다. 그러면 3,000 되니까 500만큼 뭔가 여기에 500만큼 추가로 와야 이게 차기월 가죠. 올바른 보고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수정해 줘야죠. 어떻게 수정할까? 12월 31일 날 수정 문계를 할 때 어떻게 외상 매출금 계정의 대변에 얼마? 500이 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에도 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손 상가 B. 이게 대손됐다, 떼있다 이 말이죠. 12월 30일 날 이렇게 분기를 해주죠. 이게 와야 이거를 매상 외출금 계정에 상대방 계정 대손 상가 B 이래가지고 오니까 차기월이 2,000원 오는 거죠. 아까 이거 안 오면 2,500이 오니까 2,000이 와야 이게 2,000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용 문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진실된 가치. 회계 정보가 올바르고 이거 수정. 그때 이것도 직접 보여요. 외상 매출금은 확정돼야 외상 매출을 못 받게 된다. 이거 되지만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상된 거죠. 회계에서는 이익은 추정되는 것을 그 이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소실은 추정해가 보고합니다. 왜? 기업은 계속 기업이 되려면 기업을 건전하게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은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은 철저하게 기정한다. 대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빼주지 않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이거는 이게 여기 왔어. 대손 충당 여기 와가지고 차기월이 외상 매출금이 2,000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간접법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하는 게 이게 맞죠. 이걸 하면 외상 매출금이 안 빠지잖아요. 대손 충당금이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온단 말입니다. 이게 안 오기 때문에 이거는 2,500이 그대로 보고돼요. 그럼 과대 계산이 아니냐? 그 대신에 대손 충당금을 이걸 전개하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의 대변에 500이 와가지고 손이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대변에 보면 대손 충당금 하는 게 500 이렇게 표시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외상 매출금을 차감하는 성격의 계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만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비용이 확정돼 보면은 바로 대순상각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주라 보면 되는데 이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보고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 빼기를 대변에 있는 거 빼기로 차변에 보시면 마이너스잖아요. 충당금 500 이렇게 해가지고 2000 이렇게 보고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정식적으로 보고할 때 외상 매출금 2,500 받을 거 있는데 그 중에 500은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실된 가치는 2,000이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면 이용자는 이렇구나 이래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정리 사항으로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이렇게 여러분 임대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대를 여러분 1월 1일부터 들어가가지고 12월 30일까지 임대 이렇게 딱 규정을 맞춰가지고 회계 처리 기간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요 입점해서 여기에 임대료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료 주고 회계 기간하고 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7월 1일 날 자 임대를 줬다고 생각해요. 임차료 돈 건물을 빌리는 12만 원을 줬습니다. 현금을 줬다. 그럼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7월 1일 날 1년분의 이 건물 사용료를 임차료 지불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작성한 12월 30일이니까 요 사이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수익이 매출했는 거 쭉 나타날 겁니다. 비용에는 나타나는 게 비용에는 이게 이제 임차료 계정에 가니까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12만 원 이렇게 되니까 손익계정에 얼마 오니? 여기에 비용 중에서 임차료가 12만 원 옵니다. 그러면 수익에 얼마 있는데 수익에서 이걸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비용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건물은 여기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했죠. 원래 나머지는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남았잖아요. 요것만 비용으로 발생했다. 사용 소비됐죠.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 권리가 사용 소비된 건 6개월만, 6만 원만 됐고 6만 원은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만 원을 전체를 비용으로 하면 안 되죠. 보고하면 비용이 과대 계산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6만 원 맞지 과대 줄어버려. 과소평가된다. 그래서 이거 가만 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다. 왜? 임차료 중에서 6만 원은 원래 임차료가 아닙니다. 아니다. 빼라. 아니면 빼줘야죠. 뭐냐? 내년에 6만 원어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미리 줬다는 거죠. 선급 비용 자산이다. 권리다. 요 수정 분계를 안 해주면 틀립니다. 얼마만큼? 6만 원만큼 과대 계산. 이 수정 해줘야 됩니다. 12월 30일. 왜 줘야 되냐? 이거죠. 자, 이거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불을 해가 12만 원 줬지. 근데 어려운 경우는 내가 뭐 좀 봐도 사장 잘 알고 이러니까 후불로 좀 들어가자. 이때 줄게. 후불로 하면 이 됩니다. 이거는 비용을 미리 주고 들어간다. 이제 임차료. 근데 후불로 할 수도 있잖아요. 후불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주는 경우, 나중에 주는 경우, 이런 거죠. 비용은 비용인데,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돼 있어요?
자, 여기 임대가 건물 쓰죠? 쓰는데 비용이 임대료가 발생이 안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비용이 임차료하는 게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 이때 1년분이 12만 원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2019년도 내년에 7월 6월 30일에 이래가지고 12만 원 나타나. 그럼 틀립니다. 원래 회계 기간에 요거는 이미 건물 사용 소비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 소비했으니까 비용이죠.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으니까 분괴다, 거래다, 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2월 30일 날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임차료를 발생을 해야 됩니다. 6만 원 발생했다. 그럼 분괴를 해야죠. 그럼 거래 이중성이 대변해 뭐냐? 줄 거는 비용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다. 이때 주기로 하고, 그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 임차료, 그죠? 줄 의무가 6만 원어치 원래 사용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 줄 의무가 있다. 그만큼 부채가 건물주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후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정분괴, 이런 경우에 수정분괴, 이거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것만 하면 되느냐? 수익 비용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익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거 주는 회사잖아요. 건물을 빌리는 회사잖아요. 건물을 빌려주는 회사는 이게 되겠어요. 건물을 빌려준다. 그럼 7월 1일 날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의 경우. 자, 12월 31일 날, 7월 1일 날 돈을 받잖아요. 얼마? 현금을 받습니다. 얼마? 12만 원 받습니다. 대변에 임대료 수익입니다. 수익 12만 원 이렇게 발생.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분괴를 해야지. 12만 원 받았어. 그럼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가만 보면 요거는 6만 원 받고 건물을 안 빌려줬거든요. 6만 원 내년에 빌려주잖아요. 자기 회사는 12월 30일까지 발생한 것만 요 기간의 성과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 수익 중에서 6만 원은 임대료가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다는 거죠. 임대료가 12월 31일 관절 봤을 때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니까 빼줘야 됩니다. 수익 감소는 어디 온다고? 수익은 대변에 보고 해야 되니까 감소는 차면에 와야죠. 그럼 대변은 뭐냐? 똑같은 거래니까 이중성이. 수익은 수익인데 미리 받았다. 내년도 6만 원은 미리 받았다. 이건 내년 거다. 원래 게 아니다. 이죠. 미수, 선수 수익. 내년에 요만큼 안 받아야 할 겁니다. 선수 수익. 이렇게. 이 수정 분괴를 12월 30일 날 해주지 않으면 6만 원만큼 수익이 과대겠습니다. 역으로 여기에 건물을 빌려주고 12만 원 여기에 받을 수 있지만 후불 여기에 받기로 하고 건물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쭉 가다 건물을 빌려주고 쓴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임대료 수익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12월 31일 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후불의 경우에는 안 받아도 보고서에는 수익이 6만 원 보고돼야 됩니다. 뭐로? 임대료. 수익이 6만 원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차별은 뭐냐? 수익은 수익인데 아직 받지 않았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수 수익. 이건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나타나고, 이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나타나고, 이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나타나고,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임대료, 임차료, 반대되는 개념이 임차료, 수입이자, 이자를 받았다. 지급 반대의 경우는 지급이자,